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인 이메뉴얼이 결국 50%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 7일에 열리게 되는 런오프 결선에서 이 차점자죠. 이 추이 가르시아와 대결을 벌여야 하는데요. 시카고 선거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카고시 지금 난제가 가득합니다.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하게 될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선거 결과 승패 요인 또 앞에 있는 난제들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다각도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감기가 많이 걸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그래서 제가 대신해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시사 해설 시간 오늘 뭐 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자,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이메뉴얼 시장의 지지도가 45.46%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선거 득표에서 45%에 그쳤어요. 본인으로서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시장에 목이 좀 많이 쉬었죠. 저는 이제 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쉬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왜 목이 쉬었을까? embarrassment. 언론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스럽다 이거죠. 네. 망신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시장 선거는 이제 별수 없이 runoff 결승 투표로 이제 4월 7일에 가도록 돼 있죠. 라마 매뉴얼 대 추이 가르시아 이제 1대1 대결입니다. 어제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보면은 현 시장이 45.4%, 차점자가 이제 가르시아가 33.9%, 그러니까 이제 50% 득표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런오프라는 게 시카고시의 그 선거제도상 한 20년 된 그 로인데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질문이 나오죠. 한 6주 남았는데 6주 동안 이제 선거전을 다시 해서 결선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 그런 질문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한 선거를 보면 이메뉴얼이 한 10% 앞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는 앞섰으니까 라마 매뉴얼이 이기겠지 하고 답변이 나와야 정상인데 네. 대부분 다 글쎄 옳시다. 아무도 예측을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자리가 지금 위태스럽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표를 분석해 보면은 아직 뭐 전반적인 건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전체 50개 선거구 중에서 가르시아가 15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라티노 지역,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부 서부 지역에서는 12개 선거구에서 11개 지역에서 승리를 했어요. 다 휩쓸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라마 매뉴얼이 정치적으로 참 곤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이제 이거고. 사실 선거의 그 조건으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라마 매뉴얼이 전국 지명도도 뭐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고 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선거기금 쓴 게 $1,600만 썼단 말이에요. 텔레비전 광고를 낸 게 4,600개를 썼어요.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와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그랬었죠. 네, 와가지고 직접 선거운동까지 해줬는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추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경력이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그 카운티 커미셔너인데 이거하고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하고 상대가 안 되죠. 또 이 사람이 주 하원의원 했고 시의원 했고 그 경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도 없죠. 네. 그다음에 선거 전에 뛰어든 시기도 굉장히 늦게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라마맨이 아주 쉽게 낙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런오프로 간다. 런오프로 가는데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다 글쎄 옳시다 하고 답변이 네. 나오니까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기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분석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메뉴얼 시장이 어찌 보면 좀 이름값도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1년도에 첫 선거할 때는 55% 득표했어요. 그때 뭐 화이트하우스 비서실장 했고 연방 하원의원 했고 그 화려한 경력을 얻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4년 동안 시장 업무를 하고 시민들의 그 성적표는 뭐 낙지점수라고 봐야죠. 낙지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결과를 분석한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제 그 경선자들이 나와서 ordinary 시카고인의 승리다.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의 승리다.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이고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라마 에메뉴이 시민들과 disconnected, 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기업이라든가 헐리우드 유명 인사라든가 이런 데서 선거기금을 뭐 잔뜩 가져오고 특수 이해 집단의 비호를 받고 이제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out of touch,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단절된 관계를 가졌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컨선하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분야가 뭐냐면은 다운타운 개발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궁핍한 지역이 많잖아요, 시카고에. 이걸 거의 외면했다 하는 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쪽에 잡도 없고 그런 불만이 많죠. 그러면 다운타운만 시카고냐? 우리 사는 동네도 시카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 소수계가 우리 시카고에는 많잖아요. 우리가 소수계죠. 마이너리티를 홀대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티노 지역에서 90% 이상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네. 다 그냥 가르시아한테 표를 다 줬단 말이에요. Korean American. 그래서 우리가 표를 얼마나 어찌 찍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 나눈 것을 보면은 그 추석잔치, 뭐 작은 일이지만은 그걸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확 하루 아침에 몰수해버렸잖아요. 그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좀 경시당한 기분이 든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는 별로 표가 없지만은 다른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공립학교를 이제 50개 이상 폐쇄하지 않았어요. 또 교사노조하고 이제 그 임금 협상할 때 굉장히 배짱으로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노조에서 굉장히 그 괘씸죄가 컸죠. 그 다음에 범죄 척결을 한다고 뭐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뭐 매일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시 재정인데 이 파이낸셜 프로블럼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도 뭐 별로 확고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고 마이너리티도 홀대하고 뭐 다운타운만 가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당신을 찍어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행위라든가 선거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쭉 겪으면서 보면은 꼭 이성적이고 꼭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라마 매뉴얼, 그대가 똑똑한 거 틀림없어. 그대가 돈도 많은 거 알아. 전국적인 지명도도 높고 엘리트고 귀족적인 거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how about my town? 우리 동네는 어떨 거야? 우리 동네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잡도 없는데 여기도 좀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그대가 귀족적인 엘리트인 건 좋은데 그대를 뽑아주는 건 내 한 표다 이거죠. 내 표 가지고 뽑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괘씸죄 걸리면 당신 안 돼. 네. 결국 이제 이런 그 괘씸죄 비슷한 그런 이제 사이클라지컬한 일이 많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그 민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메뉴얼도 보았으리라고 아마 믿는데요. 자, 결선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누가 이길까? 시카고시에 아직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건 뭐 시민들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양자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리겠죠. 그런데 이제 런오프라는 건 이제 전례가 없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하나는 라마 매뉴얼이 45% 득표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거시아가 34%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 폴링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낙선자들 뭐 3%, 5%, 10% 말했지만 이걸 다 합하면은 한 2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들이 다 뭉치면은 그러면 가르시아가 만만치 않아지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하나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시카고에 지금 난제 중에 난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재정 문제나 이런 거. 그래도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력서를 좀 보고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라마 매뉴얼이 유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시카고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되게 이제 대별을 합니다. 하나는 재정 악화죠. 뭐 지금 금년 시 예산 적자가 3억 달러 정도 예산되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그다음에 이제 펜션이 항상 어느 타운이나 문제인데 경찰 소방서 노조 것만 5억 5천만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카고의 지금 크레딧 레이트 신용도도 최악이고 해결책이 뭐냐 지난번에 이제 뭐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간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라마 메뉴는 지금 이거예요. 펜션 컷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노조에 나가는 펜션을 깎아야 되는데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 네. 두 번째는 세입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를 올린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 사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르시아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공무원으로 근로자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펜션은 절대로 내가 깎지 않겠다. 텍스 절대로 안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한 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육이죠. 학교. 이거 뭐 다 학교를 50개나 폐쇄하고 그랬으니까 교육 공무원들의 펜션 부족금이 7억 달러예요. 이게 엄청 머릿수가 많으니까. 네. 이걸 해결하면서 동시에 교육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거를 교육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교사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곧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파업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파업할 때 뭐 이 사람이 잘 핸들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범죄는 뭐 우리가 다 겪는 문제죠. 우리가 뭐 어디든지 가면 지금 범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경찰관을 증언해야 된다 그러는데 라마메일이 증언한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을 다 길거리로 내보내겠다. 오버타임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증언을 지금 억제해왔어요. 근데 가르시아는 1000명을 더 증언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된다. 범죄 척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돈이 어디서 납니까? 1000명 월급을 주고 펜션을 주고 하려면 네. 보험, 인슈런스 주고 하려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죠. 예산 깎아야 되고 현행 제도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개선을 아주 대폭적으로 해야 되고 텍스 별 수 없이 올려야 되고 피도 별 수 없이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새 시장에 누가 들어오든지 굉장히 터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데는 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선타임스라든가 시카고 트리뷴 사설을 제가 읽어봤는데 되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페인풀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위를 나갈 사람이 좀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자. 그냥 사탕발림으로 우물우물하고 넘어가고 인기 끄는 얘기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시장 후보님들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합시다. 이 얘기를 양쪽 사설에서 오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6주가 남았습니다만은 시카고에는 이제 정치 바람이 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에 윈디 시티라고 바람이 많은 도시라고 그러는데 정치 바람이 심상치 않고 아마 봄바람이 부는 4월이 되더라도 윈디 시드는 아주 윈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확실한 민심이 표출된 이번 시카고 시장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이죠. 이메뉴얼이 결국 50%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7일에 열리게 되는 런오프 결선에서 차점자와 대결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제 선거 결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방송 중에 그래도 마이크를 꺼야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빨리 퀴즈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